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 1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시간에 딱 맞춰 이곳 법원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들어갈 때 특별한 발언이 있었나요? 네, 윤 전 대통령 2시 1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일단 취재진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지, 또 오늘 신문에서 직접 발언을 할 건지, 또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또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상대로 아무런 답 없이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향했습니다. 네. 일단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최지우, 송진호, 최명성, 배보윤, 유정아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도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2시 15분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네. 취재를 해본 바에 따르면 2시 22분쯤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 된 지 40분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아무래도 신문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오늘 이 신문에 여러 가지를 준비했고 그리고 법리에 맞춰 준비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특검은 어떤 검사 그리고 특검보가 또 참석을 했는지가 또 관심이었는데 어떤 네. 특검보가 이 신문에 들어갔죠? 맞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내란 특검팀 곧바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전에는 신문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떤 특검보가 참여를 했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1, 2차 윤 전 대통령 직접 대면 조사에 투입됐던 이들이고요. 여기에 7명의 평검사들도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전체 10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 특검팀은 이번에 이제 판사를 설득할 PPT를 178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 혐의별로 번갈아 가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 사유를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특검에서 이번 신문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합치면 10명입니다. 그만큼 이번 신문에 총력전을 벌인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쟁점들이 많다 보니까 특검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좀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오늘 구속신문의 쟁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특검팀이 체포영장 저지, 또 비화폰 삭제 지시부터 또 직접 조사를 해서 혐의를 새롭게 다졌던 혐의들이죠. 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이나 폐기, 총 5가지 혐의 소명을 두고 양측이 양보 없는 공방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특검팀으로선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특히 강조할 전망입니다. 영장에서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했고요. 특히 이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네. 초기 진술과 달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로 변화가 있었던 점, 또 반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빠지자 진술 방향이 좀 일부 바뀌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 네. 진술 변화를 좀 주요 근거로 들면서 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압박할 걸로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 측으로선 진술 번복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특검이 이번에 이제 혐의를 적용했던 부분들도 뭐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라든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앞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 결정이 한번 내려진 데다가 매주 재판을 나와서 받고 있는 점, 또 주요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는 점, 이런 것들을 피력하면서 구속 수사 시도의 부당성을 맞설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PPT 페이지만 150장을 넘게 준비한 만큼 상당한 분량의 내용을 신문 과정에서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인 이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제 캐리어를 들고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또 취재가 됐는데 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도 마지막까지 방대한 양의 자료 그리고 방대한 양의 방어 논리를 준비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두 번째 구속 신문이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내란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구속 심사를 한 번 더 받고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앞선 사례들은 어떻게 됐었죠?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지금 내란 주요 피고인들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여인영, 또 문상호, 노상원 이 전 사령관들이 줄줄이 1심 법정 구속기간 만료 전에 특검팀에 의해서 추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더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인데 네. 수사의 연속성을 좀 이끌어 갈 수 있게 됐고요. 특히 김용현, 여인영, 노상원 이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입증에 있어서 좀 주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검팀으로서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말 맞추기라든지 증거인멸 우려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심문, 구속심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선 사례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유인데요.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던 간에 특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초반에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번 수사의 초반 향방이 걸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재판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구속이 된다면 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각각 상황이 워낙 이제 벼랑 끝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내란 특검으로서는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발빠르게 체포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내란 특검의 승부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 수사 그야말로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시킨 뒤 최대 연장을 했을 경우에 20일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영장에 적시된 큰 5가지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외환죄 수사로 곧바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이 사실인지 관련해 수사 단초가 될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또 진술 이런 것들을 집중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역시 내란 형사재판 영향도 불가피합니다. 네. 구속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과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하며 자유인 신분이 아니라 구속된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기각이 되면 사실 초반부터 속도전을 보이던 이 특검팀의 수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혹의 정점을 곧바로 빠르게 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동안에 검찰 특수본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보다 발빠르게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셈인데 이렇게 특검 전략이었던 윗선부터 이제 정점을 향해서 빠르게 가고 주요 인물들과의 공범 관계를 밝히려는 전략 수정이 좀 일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수사 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번 영장 결과가 특검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문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신문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그리고 신문 뒤에 법원의 고민의 시간은 또 얼마나 길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PPT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법정 다툼 자체 그러니까 이 영장 실질 심사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법원에서 또 고민의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민의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밤중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유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오늘 영장 실질심사 신문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 경기 이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달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 생활을 50일 넘게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주요 피의자들 인치 절차를 거쳐서 기다리게 되고 경호 차량이 아닌 일반 호송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곳 법원에서 타고 움직일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치소에 대기를 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구치소에서 계속 머물게 되느냐 이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차 구속영장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했던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새벽 2시가 넘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늘도 그 정도 넘어서의 시간이 또 걸리지 않을까 이 같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시 22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신문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 그리고 신문 이후에 법원이 어떤 결론을 할지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 계속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